비행기에 처절하게 매달리는 사람들,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지금 보시는 이 끔찍한 일들이 모두 단 2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면 믿으시겠나요? 2달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21세기에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바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점령 사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송중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이고 오늘은 저번 미얀마 쿠데타 사건에 이은 2번째 세계 이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점령 사건을 아기들 이유식 먹듯이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영상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 볼까요? 처음으로 볼 내용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조직과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점령하기까지의 과정, 다음으로는 내전으로 인한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각 나라에서의 반응과 조치 방법은 어떤지,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러 가볼까요? 예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은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경유지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침범과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소련, 즉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침범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련에 반대하는 조직인 무자헤딘이 만들어지고 무자헤딘은 소련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전쟁이 끝나자 무자헤딘은 내부 분열로 인한 내전이 생기게 되었고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게 된 조직이 바로 탈레반입니다. 탈레반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아프가니스탄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1996년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프간 최악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죠. 이후 2001년 알카에다라는 무장단체가 미국 쌍둥이 빌딩을 테러하는 9.11 사건이 터지게 되고 이런 알카에다를 탈레반이 숨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군은 탈레반을 침범하게 됩니다. 막강한 미군의 개입으로 탈레반 정권은 무너지게 되었지만 지방과 국경으로 숨어든 탈레반은 계속해서 미군과 전쟁을 하였고 결국 2021년 의미 없는 전쟁에 지친 미국은 모든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러자 탈레반은 다시 빠르게 정권을 장악했고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탈레반 정권 수립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일어났고 일어나게 될까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20년 전 1996년 탈레반 집권 시절 탈레반이 어떻게 인권을 탄압하였는지 간단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이 당시 탈레반 정권은 샤리아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은 모든 신체 부위를 가려야 했고 혼자 외출을 할 수 없고 교육을 받거나 직장을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물건을 훔친 사람의 손목을 자르는 것과 같은 잔혹한 형벌도 있었는데요. 탈레반 정권은 20년 전과는 다르게 개방적인 정부를 꾸리겠다고 약속하였지만 많은 아프간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급기야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수천 명이 모이고 이륙하려는 비행기에 매달리기까지 사람들은 아프간을 탈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아프간의 경제도 함께 무너지고 있는데요. 국제 원조가 끊겨 무역이 힘들어지자 물가가 10에서 20%까지 급등하고 일주일에 1인당 뽑을 수 있는 현금에 제한을 두어 현금을 찾기도 어려워졌죠. 심지어 올해 아프간의 예상 GDP는 마이너스 9.7%로 경제 붕괴 수준이라 합니다. 국제사회는 탈레반 재집권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가장 큰 우려로 나오는 것은 탈레반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1년 9.11 사태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 조직과 한때 유럽 각지 테러로 떠들썩했던 ISIS와 같은 테러 단체들이 탈레반을 통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난민 문제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탈레반을 피하기 위해 아프간을 탈출하는 난민이 늘자 대부분의 나라가 난민 수용에 대해 좋지 않은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연합 EU의 경우 아프간 난민들이 주변 국가에 정착할 수 있도록 8천억 원을 지원하여 유럽까지 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프간 주변 국가의 난민 수용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요. 파키스탄과 터키 같은 나라도 이미 국경 지역의 감시를 강화해 난민이 들어올 수 없게 해두었습니다. 온라인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 아프간 난민을 상대로 임시 숙소를 무료 제공한다 하고 국제사회가 1조 1천억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난민의 수는 늘어나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프간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사실 현재 사람들의 여론은 난민에 대해 부정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아프간 난민 수용 반대로 올라온 국민청원도 2만 명 이상의 서명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안에서의 정세만 해도 안정되지 않아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저출산, 고령화, 청소년 취업, 빈부격차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난민을 받는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이외에도 난민들과 우리나라는 문화가 너무 달라 같이 살기 무리한 점이 있다는 의견과 난민을 받게 된다면 테러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과거 한국 정부에 협력한 경력이 있는 아프가니스탄 378명에게만 국내 피난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인한 아프간 사태는 현재 절망적입니다. 아프간 안에서는 벌써부터 여성 인권을 탄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탈출하려는 난민들은 주변 국가로도 못 가고 다른 국가로는 더더욱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탈레반을 실질적인 아프간 집권 세력으로 인정하되 민주적인 정권으로 가도록 압박을 하는 방법으로 간다고 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아프간 난민은 어떻게 될까요? 탈레반은 어떤 정치를 펼치게 될까요? 우리나라와 난민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신송중학교 유네스코 동아리 아프가니스탄 편이었습니다.